미국인 여교사가 한국인 학생을 조롱하려고 일부러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이가 천재 소년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고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눌러 한국인 학생을 응원해주세요.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분필가루가 날리는 공기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아이들의 목소리가 차츰 잦아들었고 민주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아빠의 해외 발령으로 한국에서 이곳, 미국으로 전학 온 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민주는 아직도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반 친구들과도 제대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그저 학교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었죠. 자, 이번 수학 시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메디슨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민준도 어깨를 으쓱했어요. 민준은 지난 수학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어서 자신이 수학 점수를 왠지 잘 받았을 것 같았지만 미국 시험 방식이 한국과 달라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균 이상의 성적을 받았네요. 특히 메디슨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민준에게 시선이 멈췄어요. 특히 김민준 학생은 만점을 받았군요. 교실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와 하는 감탄사를 내뱉었고 다른 쪽에서는 운이 좋았나 보지라는 작은 속삭임도 들렸어요. 민주는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민준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메디슨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불편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30명 학생의 시선이 모두 그를 향했고 민주는 그 무게를 등에 지고 교실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김민준 학생이 풀 문제는 이 교실에서 아무도 정답을 못 맞춘 문제입니다. 메디슨 선생님의 말에 교실 곳곳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선생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차갑고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고 분필이 칠판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교실에 울렸어요. 정말 내 실력이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메디슨의 목소리에 도전이 실렸습니다. 민주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바라보았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차 방정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봤던 유형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교실 뒤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천재도 막히는 순간이 오는구나. 누군가의 조롱 섞인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죠. 그리고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릴게요. 충분하죠? 메디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자신의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것뿐이다.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선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첫 글자를 적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준의 작은 목소리가 교실에 퍼졌습니다. 칠판을 가로지르는 민준의 손길이 분필 가루를 흩뿌렸습니다. 복잡한 방정식을 하나씩 분해해 나가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어요. 메디슨은 팔짱을 낀 채 민준의 풀이 과정을 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눈썹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교실은 숨죽인 정적 속에 빠졌습니다. 민준의 분필이 칠판에 부딪히는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학생들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민준의 풀이 과정을 쫓았습니다. 그들도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이 부분은 치환을 활용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민준의 조용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방정식의 한 부분을 원으로 둘러싸고 새로운 변수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다시 분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녀는 민준이 사용하는 방법을 따라가려 애썼지만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미국 교육과정에는 없는 접근법인 것 같네요. 메디슨의 말에 민준은 잠시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스쳤지만 곧 다시 칠판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법입니다. 민준은 마지막 등호를 그리고 최종 답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물러서서 자신의 풀이를 바라보았어요.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복잡한 방정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디슨은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어요. 칠판 앞으로 나와 가까이 서 지켜보던 몇몇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맞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지? 메디슨은 마지막 답을 확인하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건 고등학교 올림피아드 수준인데 민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건 중학생들이 풀어요. 그 말에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메디슨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안경을 고쳐 썼어요. 민준의 말이 도전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죠. 자리로 돌아가세요, 김민준 학생. 메디슨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교실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응용에 대해 배울 거예요. 종소리와 함께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가방을 챙겼어요.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앞자리에 앉은 남학생이었어요. 대단했어, 진짜로. 나는 내가 그걸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 말에 민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첫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메디슨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 학생, 잠시 교무실로 와주세요. 교무실 창가에 선 메디슨은 민준의 답안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금발을 반짝이게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수년간의 교직 생활에서 지금처럼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아이가 어떻게... 메디슨은 옆자리 수학과 동료 교사인 토마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토마스는 민준의 답안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일반적인 접근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논리적 오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꽤 우아한 풀이 방식이에요. 메디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공개적으로 민준을 시험했던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교정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했죠. 토마스, 당신 생각에는 어떻게 보여요? 얘가 진짜 천재일까? 아니면 뭔가 술수를 쓴 걸까? 토마스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 경험상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은 보통 완벽한 답만 적어요. 풀이 과정에서 민준 학생처럼
독창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교무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두 교사를 바라보았어요. 메디슨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준 학생, 내 풀이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디슨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민준 쪽으로 돌렸어요. 이건 내가 풀었던 문제의 일반적인 풀이법이야.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해. 민준은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나요? 민준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방법은 단계가 많고 복잡합니다. 제가 배운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토마스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디슨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어요. 토마스는 웃음을 참으며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용한 방법을 어디서 배웠니?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학교에서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르쳐 줬어요. 메디슨은 의아한 표정으로 토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은 미국과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특히 문제 해결 접근법이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라고요. 메디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 스마트폰 좀 볼 수 있을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디슨에게 건넸어요. 메디슨은 브라우저 기록과 메모장을 살펴보았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절차상 확인해야 했어. 민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메디슨이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 실력이 정말 궁금해. 비공식 평가를 제안하고 싶은데 어때?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메디슨은 재빨리 덧붙였어요. 걱정 마. 절대 징계가 아니야. 우리 학교엔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단다. 내가 정말 그런 수준이라면 내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서야. 민주는 잠시 두 교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민준의 가족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생 수진이만 해맑게 미국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빠 듣고 있어? 내일 학교에서 소풍 간대. 오빠는 어때? 학교 생활 재미있어? 민주는 고개를 들고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응, 재미있어. 친구도 생겼고.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여전히 어둡다는 걸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니? 학교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 민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수학시험 만점, 메디슨 선생님의 의심, 칠판 앞에서의 문제풀이, 그리고 특별평가 제안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근데 왜 선생님은 내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제가 한국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 것뿐인데. 아버지가 민준의 어깨를 꾹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 내가 배운 방식이 그들과 다르니까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실력이면 그들에게 보여줘.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참고서를 꺼냈어요.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접힌 책이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익숙한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손가락으로 수식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창밖으로 미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낯선 별자리, 낯선 풍경. 하지만 책 속의 공식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받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갈 교육에 대해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내일 특별평가에서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책을 펴놓고 공부를 이어갔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공책들과 문제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환경, 다른 나라에 와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었죠. 새벽녘 어머니가 민준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아들의 모습에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어요.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민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넌 정말 대단해. 어머니의 속삭임은 민준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한국의 교실과 미국의 교실을 오가고 있었어요. 두 공간은 달랐지만 민주는 두 곳 모두에서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민주는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날.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시험 꼭 잘 볼 거야. 학교 특별평가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민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몇 장의 시험지가 뒤집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수학과 학과장, 메디슨, 그리고 외부에서 온 참관 교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민준? 학과장 피터슨 선생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디슨은 팔짱을 낀 채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깃들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어요. 시간은 90분이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을 들어. 피터슨의 말과 함께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시험지를 뒤집었고 문제들을 훑어보았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접해본 것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유형도 있었죠.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복소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종이 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식을 전개해 나갔어요. 그의 펜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행렬식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은 미적분학 응용 문제였죠. 민준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네. 문제들은 어렵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어요. 가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이를 이어나갔죠. 교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0분이 지났을 때 민주는 마지막 문제의 답을 적고 있었어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5명의 교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터슨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확실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디슨이 다가와 시험지를 가져갔고 다른 교사들도 모여들어 답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외부 참관 교사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사용한 이 접근법, 정규 교과서에는 없는 방식이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해. 어디서 이런 방법을 배웠니?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저희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학과장 피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교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민주는 자신이 시험을 잘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훌륭해, 민준. 정말 훌륭해. 피터슨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메디슨은 여전히 시험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부끄러움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김민준 학생, 내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메디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디슨은 시험지를 내려놓고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문제풀이 능력이 아니야. 사고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줬어.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미국에 온 이후 진정한 인정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피터스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논의해 봐야겠군. 내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게. 평가실을 나서는 민준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교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민준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치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어요. 민준, 잠깐만. 고개를 돌리니 지난번 민준에게 말을 걸었던 남학생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 난 데이비드야. 우리 같은 반이잖아. 특별 시험 봤다면서? 어땠어? 데이비드의 호기심 어린 눈빛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았어. 그냥 수학 문제들이었어. 진짜? 다들 그 시험이 엄청 어렵다고 하던데?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러자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너한테는 별거 아닌가 보네. 아, 점심 같이 먹을래? 내 친구들도 너랑 얘기하고 싶어 해.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와 준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데이비드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주는 교내 게시판 앞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눈에 띄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김민준 학생의 특별한 수학 접근법 강연회. 포스터에는 수식과 함께 민준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그런 강연을 한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피터슨 학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민준? 너무 갑작스러웠니?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터슨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메디슨 선생님이 제안했어. 내가 보여준 문제 해결 방식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면 좋겠다고.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진 않을게.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해볼게요. 민준의 대답에 피터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훌륭해. 민준, 다음 주 수요일 방과 후에 강당에서 열릴 거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그날 오후 민주는 메디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부드러웠어요. 민준, 수학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줬으면 해.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야. 민준은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의심했던 선생님이 이제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선생님. 메디슨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준.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메디슨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 민준에게 또 다른 제안이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다음 달 열리는 교내 축제에 민준이 참가해줬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어. 우리 학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민준은 이 모든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학교의 자랑거리가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민준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친구들과 연락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는데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자신의 이름이 해시태그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한국 천재, 해시태그 AI 썼겠지. 민주는 글을 열어보았습니다. 익명의 학생이 올린 글이었어요. 김민준이란 애 알아? 갑자기 나타나서 올림피아드급 문제를 푼대. 근데 내 생각엔 AI 썼을걸? 아니면 부모님이 시켜서 미리 준비했거나. 진짜 자기 실력일 리가 없잖아. 민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손가락질과 의심.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댓글들을 읽어내려가는데 그 중에는 그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의심과 조롱이었습니다. 이런 건 무시하는 게 좋아. 뒤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해. 그리고 두려움은 종종 공격으로 나타나지. 하지만 내가 진짜라면 끝까지 버텨내면 돼.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인정받는 듯 했던 순간도 잠시 다시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발표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꾹 잡았습니다. 그래, 도망치지 마. 내 진가를 보여줘.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도망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것뿐이야. 그날 밤 민준은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문제풀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수학적 사고방식을 설명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수학 발표회 당일 학교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과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던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되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이비드와 그의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민준.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그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고마워. 피터슨 학과장의 소개가 끝나고 민준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다리가 떨려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웠지만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어요. 메디슨, 피터슨, 교장 선생님,
그리고 맨 뒷줄에 앉아 있는 부모님까지 모두가 그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수학적 사고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실 사진, 수학 문제집, 그리고 다양한 풀이 방식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들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의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가르치는지, 그리고 왜 그런 방식이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로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그는 칠판에 나가 실제로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 보였어요. 학생들과 교사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이 가득했던 표정들이 점차 호기심과 존경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 방법은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은 민준의 풀이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교사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물었어요. 민준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메디슨에게서 왔습니다. 민준, 너는 이런 다른 접근법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학교에 어떤 변화가 생기길 바라니?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서로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배우는 환경이요. 제가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들려졌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온 민준에게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정말 훌륭했어, 민준. 너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문화를 연결하는 달이야. 우리 학교에 내가 있어 다행이야.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데이비드와 친구들이 달려와 민준을 축하해 주었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 더 이상 숨거나 부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다름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 두려움과 불안, 의심받는 아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인정과 존중. 그 모든 과정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물러서지 않았던 게 다행이야. 민준은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아침 등교길, 민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교문 앞에 도착하자 데이비드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그의 옆에는 몇몇 친구들이 함께였습니다. 민준, 대박 소식 들었어? 교장 선생님이 국제 수학 교류 클럽을 만든대. 그리고 너랑 에밀리가 공동 리더래. 민준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에밀리는 학교 수학 경시대회 우승자로 민준이 존경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녀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클럽을 운영하게 됐네. 너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우리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민준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너랑 함께하게 돼서 기뻐. 교실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을 피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반갑게 인사했고 수업 시간에 질문도 던졌어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지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에밀리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들은 수학 문제부터 한국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해? 너무 힘들지 않아?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어. 한국의 교육은 때로 너무 경쟁적이고 힘들기도 해. 하지만 깊이 있게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 미국의 교육도 창의성과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아.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방과 후 민주는 메디슨의 교실에서 튜터링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 접근법을 가르쳐 주었죠. 메디슨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건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야. 사고방식의 확장이지. 정말 고마워, 민준. 민준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다름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은 노트북을 열고 서울에 있는 친구 지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지훈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야, 어때? 미국 생활. 아직도 적응 안 됐지? 지훈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고 때로는 조롱도 당했지. 하지만 지금은 여긴 이제 나의 또 다른 집이야. 너도 놀러와. 여긴 내 자리니까. 민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민준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달라 보인다, 너.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내가 다르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이 내 강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 통화를 마치고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죠. 다음 날 민주는 국제수학교류 클럽의 첫 모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클럽 활동 계획을 세우며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은 어때? 서로 다른 수학 접근법을 배우고 문화도 교류할 수 있을 거야. 에밀리는 눈을 반짝이며 동의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다른 나라 학생들과도 연결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아이디어는 교장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곧 학교 전체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겪었던 어려움은 이제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었어요. 교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는 민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두 문화를 잇는 달이었고 자신의 특별함을 인정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야. 오히려 특별함의 시작이지.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민주는 이제 자신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함의 시작이죠.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와 함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